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목요일 오늘의 신문 배창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슬입니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 15곳에서 실시된 7월 3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야당 텃밭인 전남, 순천, 곡성을 포함 11곳에서 승리했습니다. 정부가 침체돼 있는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까지 투입키로 했던 자금 41조 원 중 당장 올 연말까지 26조 원을 풀기로 했습니다. 코스피가 초이노믹스, 즉 최경환 경제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강한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서 2080선을 돌파했습니다. 변사체가 유병헌 청해진 내연회장의 시신으로 공식 확인된 지 30일로 10일째지만 전남 순천경찰서 수사본부는 유 회장 사망의 경위 원인 규명에 총력을 쏟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비아가 부릅니다. 뱃삼의 무초. 뱃삼에 묻혀 뱃삼에 묻혀 그대여 오늘 밤에 나에게 다가와서 사랑을 고백해줘요. 뱃삼에 묻혀 정열이 넘치는 뜨거운 눈길로 나에게 다가와요. 사랑이 불타는 장밋빛 입술로 나에게 키스해요. 그대의 사랑 안에 살고 싶은 여자랍니다. 뱃삼에 묻혀 뱃삼에 묻혀 그대여 오늘 밤에 나에게 다가와서 사랑을 맹세해줘요. 뱃삼에 묻혀 뱃삼에 묻혀 뱃삼에 묻혀 그대여 오늘 밤에 나에게 다가와서 사랑을 고백해줘요. 뱃삼에 묻혀 정열이 넘치는 뜨거운 눈길로 나에게 다가와요. 사랑이 불타는 장밋빛 입술로 나에게 키스해요. 그대의 사랑 안에 살고 싶은 여자랍니다. 뱃삼에 묻혀 뱃삼에 묻혀 그대여 오늘 밤에 나에게 다가와서 사랑을 맹세해줘요. 뱃삼에 묻혀 그대여 오늘 밤에 나에게 다가와서 사랑을 고백해줘요. 뱃삼에 묻혀 뱃삼에 묻혀 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 15곳에서 실시된 7월 3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야당 텃밭인 전남, 순천, 곡성을 포함 11곳에서 승리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무엇보다 1988년 소선거구제로 개편된 뒤 현재 여당이 단 한 번도 당선자를 내지 못했던 전남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지역주의의 벽을 깨고 당선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측근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보선 15곳은 새누리당이 9곳, 새정치연합이 5곳, 통합진보당 1곳에서 의석을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선거 후 국회의석은 새누리당 158석, 새정치연합 130석, 기타 12석이 됐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은 경제를 살리고 국정을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고, 야당들은 세월호 참사와 유병헌 수사 등에서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새누리당은 선거 초반만 해도 세월호 참사 후유증과 이탄 총리 후보 낙마 등 인사 파동으로 대여섯곳밖에 건질 수 없다고 했지만 새정치연합의 권은희 공천 파동 등으로 역풍이 불면서 역전승을 일궈냈다. 관심이 쏠렸던 서울 동작을 지역 보궐선거에서는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가 노회찬 정의당 후보를 꺾고 승리했다. 새정치연합 기동민 후보가 사퇴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던 야권 단일화 효과가 나 당선자의 지명도를 앞서지는 못한 셈이다. 단일 효과가 나 당선자의 지명도를 앞서지 못한 셈이다. 경기도 수원병에서는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가 새정치연합 손학규 후보를 꺾었고, 김포에서도 새누리당 홍철호 후보가 새정치연합 김두관 후보를 이겼다. 충청권은 새누리당이 기존에 갖고 있던 세 곳의 지역구를 그대로 지켰다. 이번 선거 결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탄력을 받고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체제도 조기에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4월 총선까지 큰 선거도 없기 때문에 730 체제는 돌발 수가 없으면 각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새정치연합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주변에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 관계자는 대표가 5석 이하로 당이 패한다면 당의 구조적 문제와 공천 자본 문제 등 모든 것에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며 31일 최고위원회 논의를 통해 조만간 당이 비대위 체제로 가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옛 민주당과 안철수 진영의 통합 이후 유지되온 김안 지도부 체제가 내년 3월로 정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였습니다. 정부가 침체돼 있는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까지 투입키로 했던 자금 41조 원 중 당장 올 연말까지 26조 원을 풀기로 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정책 방향 후속 조치 계획을 밝혔다. 그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주요 정책 과제에 속도감 있는 추진을 예고했다. 정부는 주택이나 신용보증 등 기금 운용계획 변경분, 재정집행률 재고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 확대분을 포함해 총 21조 7천억 원을 올 하반기까지 투입기로 했다. 또 하반기부터 지원되는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외화대출, 설비안전투자펀드 등을 통해 추가 4조 원이 공급된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디딤돌 대출 지원 대상 확대 시기는 당초 9월에서 8월 11일로 앞당겼다. 새경제팀은 8월 6일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기업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 상각제도 제도입 등도 추진한다. 또 안전산업 육성 방안과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을 기술평가나 투자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기관의 보수적 자금 운용 행태 개선 방안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관광, 보건, 의료,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등 5개 분야의 콘텐츠와 물류를 포함한 유망 서비스업 육성 계획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의료기관 자법인 설립, 복합 리조트 개발 등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해외 진출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 등으로 새로운 수요와 시장을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코스피가 최경환 경제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강한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서 2080선을 돌파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입니다. 나흘 연속 회속 질주를 이어가며 2100선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30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20.64포인트 오른 2082.61에 마감했다. 2011년 8월 2일 이후 2080선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 지수는 0.01포인트 내린 541.81로 마감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외국인은 장 초반부터 대규모 순매수에 나서며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현물 시장에서 6,239억 원 규모 주식을 순매수하며 지난해 9월 12일 이후 10개월여 만에 최대 순매수를 기록했다. 외국인의 순매수 행보는 12일째로 이달 들어서만 3조 5,684억 원어치 주식을 사들였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대형주가 지수 급등을 주도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중동과 아시아 자금이 주도했던 국내 증시에 최근 미국계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계 자금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44거래일 연속 이어진 외국인 순매수를 주도했던 자금이다. 당시 코스피는 1830선에서 2060대로 200포인트 이상 수직 상승한 바 있다. 코스피 상승 기조와 함께 29일에서 30일 이틀간 일반인 대상으로 공모 청약을 벌인 가전업체 쿠코전자도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투자자들이 공모주를 받기 위해 넣은 청약 증거금이 무려 4조 4,632억 원에 달했다. 주관사인 우리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최종 집계한 경쟁률은 175.1대 1이었다. BGF 리테일이 기록한 4조 5,787억 원은 다소 못 미쳤지만 삼성생명이 2010년 기록한 19조 원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매일경제신문이었습니다. 변사체가 유병헌 청해진 내은 회장의 시신으로 공식 확인된 지 31일로 10일째지만 전남 순천경찰서 수사본부는 유 회장 사망의 경위 원인 규명에 총력을 쏟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우선 사인 규명과 관련 수사본부는 송치제 별장에서부터 시신이 발견된 서면 합구리까지 2.3km 구간에서 유류품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시신 현장에서 발견된 스퀄린병이나 콩 등 유 회장이 생전에 즐겼던 것들이 유력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수사본부는 그간 확보한 유류품들을 근거로 자연사와 타살 쪽에 맞춰 퍼즐을 맞추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자살을 배제한 부검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자연사의 경우다. 유 회장이 노구를 이끌고 쫓기듯이 산길을 헤매다 지쳐 쓰러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피 순간 아무리 급박했어도 혼자 몸으로 산길을 나서 도피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누군가가 또 다른 조력자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누군가에 의해 죽음을 당했을 타살의 경우 수사본부는 유 회장 시신 발견 모습인 노숙자 행색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숙자 행색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시신 발견 당시 누구나 노숙자나 행여병자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봄부터 마을 주민들이 목격했다는 노숙자가 혹시 유 회장이 아니었는지도 현재로서는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수사본부는 유 회장과 노숙자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올해 순천시에서 발견된 변사자 52명에 대해 규명 작업을 벌였으나 아직 관련성을 찾지 못하는 것 같다. 전남 순천시에서 발견되는 노숙자는 한 해 채 20명이 되지 않는다. 이들은 주로 순천역이나 터미널에서 주로 발견된다. 이 때문에 유 회장이 외부인이 거의 오지 않는 시골 마을에서 왜 노숙자 차림으로 발견됐는지 의문이다. 유 회장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노숙인들이 거의 지나다니지 않는 한적한 시골이다. 은신에 있던 유 회장이 송치제 별장을 빠져나오면서 도피를 위해 노숙자 행색을 했다는 주장도 있으나 얼굴이 알려진 터라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것. 유 회장이 일부러 노숙자나 행여병자 행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 회장을 죽인 이후 누군가가 시신을 옮겨놓고 노숙자로 위장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아울러 수사본부는 유 회장과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운전기사 양회정 씨가 검찰에서 시신 발견 현장이 낯설다는 진술에 주목하고 있다. 양 씨는 유 회장이 평소 쓰지 않던 벙거지 모자와 검은색 계통의 겨울 점퍼를 입은 것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양 씨는 또 시신 주변에서 술병이 발견된 점도 선뜻 수긍하지 않았다. 수사본부는 양 씨의 진술대로라면 자연사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양 씨는 누군가 유 회장을 살해하고 자신에게 그 혐의를 덮어씌우려 한다는 말도 남겼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이범학의 이별 아닌 이별. 이제 떠나가는 그대 모습 뒤로 아직도
다음은 정치면 기사입니다. 투표일이 여름 휴가철의 절정기와 겹치면서 젊은 층의 투표 참여가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32.9%로 잠정 집계된 730 재보궐선거 투표율은 2000년 이후 14차례 치른 국회의원 재보선 평균 투표율 35.3%를 밑돈다. 투표일이 여름 휴가철의 절정기와 겹치면서 젊은 층의 투표 참여가 저조했던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6사 지방선거 뒤 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치른 점 역시 유권자들의 투표 동기를 떨어뜨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 피로감이 작용했다는 얘기다. 지방선거 직후에 치르는 7, 8월 재보궐선거는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역대 결과를 보면 2002년 8월 재보궐선거에서는 13곳 중 11곳에서 2006년 7월 재보궐선거에서는 4곳 중 3곳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했다. MB 심판원이 비등했던 2010년 지방선거 직후에 있었던 7월 재보궐선거에서도 8곳 중 5곳의 승자는 한나라당이었다. 주목할 부분은 투표율의 지역별 편차다. 최고 최저 투표율의 격차가 무려 28.7%포인트나 됐다. 세월호 참사나 유병헌 변사 의혹 같은 전국적 이슈보다 지역 인물 변수의 영향력이 컸다는 방증이다. 전국 15개 선거구 가운데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순천 곡성으로 51%를 기록했다. 서울 동작을이 46.8%로 뒤를 이었다. 두 지역 모두 여야 후보가 막판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인 곳이다. 야당의 텃밭인 순천 곡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정현 새누리당 후보가 예산 폭탄론을 앞세워 선전을 펼치고 선거 구도가 순천 곡성의 소지역주의 대결 양상을 띠면서 투표율 상승을 이끌었다는 진단이 나온다. 동작을은 서울의 유일한 재보선 지역인 데다 노회찬 정의당 후보가 기동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극적인 단일화를 성사시킨 뒤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를 맹추격하면서 최대 관심 지역으로 떠오른 경우다. 반면 광주 광산을은 새정치연합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책임자인 권은희 후보를 내세웠음에도 재보선 지역 중 가장 낮은 22.3%의 투표율을 보였다.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730 재보궐선거에서 거물급 정치인이 줄줄이 생원에 실패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경기 수원 병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후보와 김포에 출마한 김두관 후보도 패배, 야권의 차기 대선 주적 구도까지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재보궐의 사나이라 불리는 손학규 후보도 보수정당 50여 년의 아성인 수원 팔달에서는 무릎을 꿇고 말았다. 손 후보는 1993년 경기도 광명 보궐선거를 통해 정계에 입문했고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11년 4.27 재보선에서 여권의 텃밭 분당 을에 당선돼 야권 대선 주자로 급부상한 바 있다. 이번 재보선에서도 당 지도부의 적극적 요청에 따라 어려운 지역에 출마한 것이었다. 손 후보는 2012년 대선 패배 이후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가 작년 9월 귀국한 이후로는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두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통해 원내 복귀에 성공하면 본격적 대권 플랜이 가동될 것이란 게 정치권의 관측이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손 고문이 정치적 치명상을 입은 것은 부정하기 어렵지만 선당 후사의 자세로 선거에 임한 것이기 때문에 패배 책임이 전적으로 그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두관 후보도 김포 보궐선거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김 후보는 경남에서 이장으로 출발해 남해군수, 행정자치부 장관, 경남지사를 거쳐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에도 출마했다. 그러나 아무런 지역 연고가 없는 김포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원내 진입에 실패하면서 정치적 운신폭이 크게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손 김 후보의 낙선으로 당분간 야권의 대선 후보군은 문재인 의원, 안철수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으로 좁혀지게 됐다. 한편 평택 을에 출마한 새정치연합 정장선 후보도 4선에 실패했고 수원 영통에 도전한 이명박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의 새누리당 임태희 후보도 낙선했다.
조선일보 기자였습니다. 서울 동작을에서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과 정의당 노회찬 후보의 표차는 929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무효로 처리된 1,403표보다 적은 격차다.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후보와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24일 막판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뤄냈지만 야권 내부에서는 사표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 당일 투표용지를 인쇄해 후보자 이름 아래 사퇴라는 표시가 되지만 선거 당일 투표용지에는 사퇴한 후보의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서울 동작을에서 발생한 무효표가 어떤 이유에서 무효가 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정치권에서는 무효표의 상당수가 기호 2번 기 후보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노동당 김종철 후보가 득표한 1,706표도 승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당초 노 후보는 김 후보와의 단일화도 염두에 뒀으나 종북 논란에 휩싸인 통합진보당과 우회 연대를 한다는 비판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정의당은 내심 김 후보가 자진 사퇴해주기를 바랐으나 김 후보는 끝까지 완주했다. 반면 경기 수원병과 수원정에서는 1위와 2위의 표차가 큰 탓에 사표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서울 동작을 투표율은 최대 승부처라는 높은 관심도를 반영한 듯 전국 평균보다 12%포인트가량 상회했다.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자 야당에서는 동작을에서 바람이 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개표 결과 야권 지지층은 물론 여당 지지층도 강하게 결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야권 후보 단일화로 위기감을 느낀 여당 지지층이 대거 투표장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아일보였습니다. 이슬의 노래입니다. 싱싱싱.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달려보자 싱싱싱 정신이 좀 오락가락 달인인 줄 후들후들 그 남자 한 방에 무너지는 카리스마 가던 길도 갈팡질팡 머릿속이 비몽사몽 지독한 운명아 맞짱 한번 떠보자 나 같은 멋진 여자도 사랑이 떠나가면은 코피 빵빵 눈물 빵빵 빵빵하게 터집니다 싱싱싱 달려갑니다 모든 걸 덮고서 싱싱싱 인생은 한번 되돌릴 수 없으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달려보자 가던 길도 갈팡질팡 머릿속이 비몽사몽 지독한 운명아 맞짱 한번 떠보자 나 같은 멋진 여자도 사랑이 떠나가면은 코피 빵빵 눈물 빵빵 빵빵하게 터집니다 싱싱싱 달려갑니다 모든 걸 덮고서 싱싱싱 인생은 한번 되돌릴 수 없으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달려보자 싱싱싱 사랑이 날 속여도 세상이 날 속여도 으라차차 싱싱싱 달려봅니다 싱싱싱 달려갑니다 모든 걸 덮고서 싱싱싱 인생은 한번 되돌릴 수 없으니
다음은 경제면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스마트폰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급락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IT 시장 조사 기관 IDC는 삼성전자가 올 2분기에 글로벌 시장에서 스마트폰 7,430만 대를 판매해 점유율 25.2%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0만 대 감소했고 점유율은 7.1%포인트 하락했다. IDC 조사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것은 사상 처음이며 분기 시장 점유율이 25%대로 떨어진 것도 2011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올해 2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3%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삼성 모바일 사업의 부진은 심각한 양상이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70%를 차지하는 모바일 사업이 흔들리면서 삼성전자는 물론 삼성 SDI, 디스플레이, 전기 등 관련 부품 계열사의 실적도 급락하고 있다. 스마트폰 외에도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한국 5대 주력 업종 대표 기업들의 2분기 실적도 환율 하락과 글로벌 공급 과잉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본지 집계 결과 5대 수출산업 업종별 1위 기업들의 2분기 영업이익 규모는 작년보다 5조 원 가까이 감소했다. 조선업계 1위 현대중공업은 2분기 1조 1,037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1972년 창사 이래 최악의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2분기보다 19% 줄었고 정유업계 1위인 SK이노베이션은 적자로 전환했다. 강두영 산업연구원 동양분석실장은 세계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하반기 수출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힘들 것이라며 수출에 편중돼 있는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내수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한국은 올해 중화권 국가를 제외하면 사실상 대중국 투자 1위 국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한국의 중국 구애가 계속해지고 있다. 한국은 올해 중화권 국가를 제외하면 사실상 대중국 투자 1위 국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는 올해 중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액이 7년 만에 일본의 대중국 투자액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중국 상무부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한국의 대중국 투자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6% 늘어난 28억 달러였다. 일본의 투자액은 48.8% 줄어든 24억 달러에 그쳤다. 무역협회는 이 추세가 이어지면 한국의 대중국 투자액은 2004년 62억 5천만 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50억 달러 미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2007년 이후 일본보다 적었다. 그러나 2012년과 지난해 30억 달러를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 전체 국가의 대중국 투자액 증가율이 2.2%에 그친 것을 고려하면 한국의 투자 상승세는 가파른 편이다. 무역협회는 이를 양국 간 우호적인 경제협력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시장 생산기지로서 가진 잠재력이 크다는 점도 주된 요인이다. 반면 2012년까지 중국의 제1수입국이었던 일본은 양국 관계가 급냉하면서 대중국 수출은 물론 투자도 줄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일본 기업의 대중국 투자 승인이 지연되거나 일본이 반일 감정을 의식해 중국 진출을 꺼리는 등 정치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오영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무역 규모 2조 달러, 세계 5대 교역국,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목표를 이루려면 대중국 수출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중국 수출 붐을 다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다음 달 주중 서울 부산 고속철도 KTX 요금이 7.5% 인상됩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반면 KTX 새마을호를 타고 출퇴근이나 통학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정기 승차권의 할인폭은 커진다. 한국철도공사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요금 할인제도 개편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했다. 정부로부터 부채 감축 압박을 받아온 코레일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 할인제도를 개편하기로 한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2007년 7월부터 KTX, 새마을 무궁화호 등에 적용해온 주중 할인 요금 제도가 다음 달에 폐지된다. 지금까지 주중의 KTX는 주말 및 공휴일 요금의 7%, 새마을 무궁화호는 4.5%를 할인해줬다. 주중 할인제가 폐지되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서울, 부산 KTX 일반실 편도요금은 53,300원에서 57,300원으로 4,000원 인상된다.
KTX의 역방향 좌석 및 출입구 좌석 이용자에게 5%를 깎아주던 제도, 계약을 맺은 법인의 임직원이 열차를 이용해 출장할 때 10%를 할인해주던 제도도 다음 달 폐지된다. 대신 정상 운임의 50%인 1개월용 정기 승차권 가격은 최대 7%포인트까지 추가로 할인해주기로 했다. 철도요금 할인제도 개편은 코레일의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새누리당이 6월 당정협의를 통해 합의한 사안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실효성이 없거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할인 제도를 한꺼번에 손보기로 한 것이라며 요금 인상 효과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철도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유진의 노래 듣겠습니다. 연분홍. 사랑인가요? 사랑인가요? 바람처럼 내게 온 당신, 나도 모르게 설레는 사람, 당신은 연분홍 사랑. 가슴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 그대라는 사랑꽃입니다. 사랑하나봐, 사랑하나봐, 모르시나봐, 모르시나봐. 내 가슴을 훔친 당신 영원한 사랑. 사랑인가요? 사랑인가요? 바람처럼 내게 온 당신, 나도 모르게 설레는 사람, 당신은 로맨스 사랑. 가슴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 그대라는 사랑꽃입니다. 사랑하나봐, 사랑하나봐, 모르시나봐, 모르시나봐. 내 가슴을 훔친 당신 로맨스 사랑, 내 가슴을 훔친 당신 영원한 사랑. 네,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지수 씨 전해주십시오. 네, 지금 서울과 충청북도 북부, 경기도 또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조금 지나갔는데요. 오늘은 소나기가 내릴 텐데 어제처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고 좀 강하게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곳곳에 소나기 예상되는 만큼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내일도 강원 영서나 충청 남북도 지역 등 중부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12호 태풍 나크리가 점차 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남부지방에 비가 확대될 텐데요. 간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일은 남부지방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 토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는 이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전국적인 비 소식이 있습니다. 12호 태풍 나크리는 지금 일본 오키나와 남쪽에서 북상을 하고 있는데요. 점차 서해상으로 북상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소나기 예상 강우량은 5에서 40mm가량이 되겠고 내일은 이 태풍이 점차 북상을 하면서 그 간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주도와 전라남도 남해안, 경상남북도, 지리산 인근으로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다소 많은 비가 내린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금도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곳이 많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의 경우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곳은 오늘 낮 최고는 35도로 무척이나 더울 것으로 예상되고요. 대구와 안동, 정읍의 낮 최고는 34도, 서울과 세종, 대전, 청주는 33도, 춘천, 강릉, 광주, 제주의 낮 최고는 32도로 오늘도 무더운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9.7도, 습도는 68%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철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쿠레이 교통센터의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요일인 오늘도 미리 좌석을 확보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 현재 하행선 열차 중에는 태백선이 가장 높은 예매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량역에서 출발하는 이 구간은 4시 13분과 밤 10시 10분에 출발한 열차, 이렇게 두 편의 열차에만 자리가 남아 있고요. 예매 가능한 좌석은 각각 10석에서 20석 정도로 적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간들도 본격적인 휴가철답게 하행선 열차의 예매율이 높습니다. 때문에 전라선과 중앙선은 주로 오후 5시나 6시 때 준비된 열차 이후로 좌석을 구하실 수 있고, 경부선과 호남선, 장항선과 경춘선의 아이텍스 청춘열차 역시 오후 1시 이후에 배차된 일부 열차에 부분적으로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지방에서 올라오는 열차도 예매율이 높습니다. 이미 자리가 매진된 열차들이 눈에 많이 띄고요. 특히 전라선은 여수 엑스포역을 기준으로 주로 오후 4시 이후에 배차된 몇 편의 열차에 잔여석이 남아있고, 경부선과 호남선을 포함한 이외 다른 구간들도 밤 9시 이전에 배차된 몇 편의 열차에는 자리가 매진된 열차가 눈에 많이 띕니다. 요즘 본격적인 휴가철답게 열차를 이용해서 나들이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서울역에서 도라산역 간에는 DMZ 트레인 안보 관광열차가 하루 2회 왕복으로 운행하고 있고요.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서울역에서 경원선의 백마 고지역을 다녀오실 수 있는 DMZ 열차가 하루 왕복 1회 운행하니까 열차 이용과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정보였습니다. 송대관 신지입니다. 사랑해서 미안해. 사랑해서 미안해 사랑해서 미안해 나는 그대를 사랑하고 있어요. 좋아해서 미안해 좋아해서 미안해 나는 그대를 좋아하고 있어요 그대 바라보면 황홀해 그대 바라보면 행복해 그대가 아파할 때 난 그만 울어버렸어. 너의 슬픔 내 슬픔이야 너의 기쁨 내 기쁨이야. 간절하게 기도를 했지 내 사랑 지켜달라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너를 사랑하게 됐어. 가진 건 없어 하지만 너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은 있어. 힘들고 지쳐 눈물 지을 때 내 마음은 너무나 아파요. 이제 너의 편히 기다려 내가 언제나 그대 곁에 있어줄 테니. 사랑해서 미안해 사랑해서 미안해 그대 허락 없이 내 마음을 주워버렸어. Throw your hands in the air, whether like you just don't care. If you're ready to spend your mind tonight, say 송대관, 송대관. Throw your hands in the
보면 행복해. 그대가 아파할 때 난 그만 울어버렸어. 너의 슬픔 내 슬픔이야. 너의 기쁨 내 기쁨이야. 간절하게 기도를 했지. 내 사랑 지켜달라고. 너를 사랑하는 것이 죄라면 난 죄값을 똑똑히 받겠어. 너를 좋아하는 만큼 아파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내 마음. 이미 너를 향해 꽂혀버린 큐피드의 화살.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불쏘을 뜯는 불나방처럼 이제는 멈출 수가 없는 나의 사랑. 사랑해서 미안해. 사랑해서 미안해. 그대 허락 없이 내 마음을 주워버렸어. 사랑해서 미안해. 다음은 사회명 기사입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부실 구조로 비난을 받아온 해경이 감사원 조사에서 탈출 안내 방송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 뒤 공문서까지 짜 맞추기식으로 위조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검찰은 목포 해경 123정 김모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광주지검 해경수사전담팀은 30일 함정일지를 훼손하고 조작한 혐의로 긴급 체포한 김 정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정장은 세월호 사고 당시 작성했던 함정일지를 찢어버린 뒤 탈출 안내방송을 하고 선내 진입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위조해 일지를 다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정장은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승객 탈출 안내방송을 했다고 밝혔고 지난 5월 감사원 조사에서도 오전 9시 35분쯤 세월호 400m 전방에서 승객 탈출 안내방송을 실시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 소환 조사에서 함정 승조원들의 진술이 엇갈렸고 결국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김 정장은 안내방송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내방송을 하지 않았던 김 정장이 감사원 조사에서 거짓말을 한 뒤 근거를 만들기 위해 일지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정장에게 추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김 정장을 구속한 뒤 법무부 등과 협의해 기소 시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안산 단원고 생존 학생들이 지난 28일에서 29일 법원의 증인신문에서 해경의 부실 구조에 대한 진술한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사고 후 교신 일지를 조작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관제사 13명을 전원 기소한 데 이어서 부실 구조, 군안업체 언딘과의 유착 여부 쪽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123정 외에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 헬기와 구조대, 목포 해경서장 등에 대해서도 부실 구조와 지휘 잘못 여부를 캐고 있다. 또 해경이 언딘에 특혜를 주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해경과 언딘 관계자들을 출국 금지 조치하는 한편 압수수색한 금융계좌 78개를 분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해경이 처음에는 무능한 것으로만 판단했지만 변명에 잔꾀까지 쓰는 모습에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공무원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책 사업인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강물의 수질을 조사하기 위해 개발된 로봇 물고기가 제대로 헤엄을 치지 못하는 불량품인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로봇 물고기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 산업기술연구회와 연구회 소속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6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위법 부당사항 4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그동안 제작된 로봇 물고기가 사업계획서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직접 테스트한 결과 모두 불량으로 나타났다. 유영 속도는 1초에 2.5m를 헤엄쳐야 하지만 실제로는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3cm를 헤엄친 것으로 조사를 했다. 또 수중통신 속도나 거리는 사업 계획서에 명시된 목표치인 속도 4,800bps, 거리 500m에 훨씬 못 미치는 200bps 50m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제작된 로봇 물고기 9대 가운데 7대는 고장이었고 나머지 2대 중 1대는 테스트 도중 고장났다.
로봇 물고기 사업은 4대강 수질 조사를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강릉 원주대학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이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57억 원을 지원받아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간 개발한 사업이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들의 부채 감축의 속도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한국숫자원공사의 부채 8조 원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수공 부채 상환을 위한 자금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정치권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에는 부채 보전 근거를 놓고 국토부와 국회에 법리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핵심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에 들어간 총 투자비는 22조 2천억 원이다. 이 중 한국수자원공사가 투자한 금액은 약 8조 원으로 단일 기관이 부담한 금액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당초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기획하며 국토부에서 사업비 15조 4천억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게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개발 이익을 공공부문에 환수한다며 정부는 2009년 9월 국토부가 부담하려던 15조 4천억 원 중 약 8조 원을 수공에 넘겼다. 이로 인해 수공의 부채는 4대강 관련 수익사업의 수입으로 메우고 부족한 부분은 정부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달 국토부가 수공의 부채 8조 원을 상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800억 원을 반영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하면서 정부 예산을 통한 공공기관 부채 보전 논란이 불거졌다. 새정치 민주연합 등 야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채 탕감을 먼저 거론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수공 부채 보전의 법적인 근거도 논란거리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8일 새정치 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정부가 수공의 부채를 재정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직접 근거 조항이 없다고 답변한 것, 정부가 각 공공기관 설립 근거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는 14곳의 공공기관이 있지만 수공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다음 날 해명 자료를 내고 한국숫자원공사법에 따라 국가는 숫자원 개발 시설 및 그에 딸린 사업의 비용을 공사에 보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수공 부채 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 부채 보전 지원 자금을 포함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수공의 재무 여건들을 종합해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수공은 자구 노력을 통해 부채를 감축하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부채 상환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수공의 부채 규모는 13조 9,985억 원으로 4대강 사업을 시작하기 전인 2008년 말 1조 9,623억 원의 7배 이상으로 늘었다. 수공 관계자는 수공의 자체 노력만으로 현재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는 힘들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책 사업에 동원됐다가 대규모 부채를 지게 된 다른 공공기관들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정부가 올 연말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를 통해 대대적인 기관장 교체를 예고한 가운데 부채 감축 실적이 당초 계획에 비해 부진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사의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한동안의 꿈과 사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가버린 세월 뒤돌아보니 무언가 잃어버린 미련의 아쉬움이 아직도 가슴에 남네. 인생이란 울다가고 알 수 없는 미로인 것을 저마다 아픈 사연을 안고 대리에 잊고 살지만 아하하 꿈과 사랑
찾아오늘도 세상 파도 속으로 떠나네. 구름 따라 흘러 가버린 세월 뒤돌아보니 무언가 잃어버린 미련의 아쉬움이 아직도 가슴에 남았네. 인생이란 행복과 불행 운명이라 생각하면서 저마다 아픈 사연을 안고 내일에 잊고 살지만 꿈과 사랑 찾아오늘도 세상 파도 속으로 떠나네. 인생이란 울다가 웃고 알 수 없는 미로인 것을 저마다 아픈 사연을 안고 내일에 잊고 살지만 꿈과 사랑 찾아오늘도 세상 파도 속으로 떠나네. 속으로 떠나네. Yeah, 행복한 방송. 외로워 말아요 사랑해요 늘 곁에 있을게요. Yeah, 사랑의 소리. KBS 사랑의 소리 방송 언제나 여기에. KBS 제3라디오 오늘의 신문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제면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사율이 90%에 이르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서아프리카에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30일 홍콩에서도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의심 환자가 발견되면서 에볼라 공포가 전 세계로 퍼지는 추세다. 세계보건기구는 28일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 서아프리카 3국에서 1,200여 명의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66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감염자 중 100여 명은 현지에서 환자를 진료하던 의료진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에라리온에서 감염 환자 100여 명을 돌보던 의사 셰이크 우마르 칸은 치료 도중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돼 지난 주말부터 고열에 시달리다가 29일 사망했다. 미아타 카그보 보건장관은 그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그는 국가적 영웅이었다. 그를 잃은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라고 애도했다.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라이베리아는 27일 공공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국경 폐쇄 조치를 내렸다. 기니와 인접한 세네갈 역시 국경을 폐쇄했다. 토고의 아스키 항공과 나이지리아의 아리크 항공은 라이베리아와 시에라리온의 취항을 전면 중단했고 코트디부아르는 내전을 피해 라이베리아로 건너갔다가 돌아온 난민의 입국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의료 전문가들은 에볼라 바이러스가 해외 여행객을 통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30일 홍콩에서는 케냐를 방문했던 한 여성이 귀국한 뒤 현기증과 발열, 구토 등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초기 증상을 보여 당국 감시하에 격리 치료에 들어갔다. 1976년 콩고에서 처음 발견된 에볼라 바이러스는 아직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백신이나 치료제도 없는 상태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감염된 사람, 동물의 체액, 분비물, 혈액과의 접촉을 통해 감염이 되며 2일에서 20일을 잠복기를 거친 후 고열, 오한, 근육통, 두통 등의 증상으로 나타난다. 조선일보였습니다.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 사건 이후 유럽연합과 미국이 에너지에 초점을 둔 대러시아 경제 제재를 29일 동시 단행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양측의 공동 제재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냉전 이후 모스크바에 내려진 가장 강력한 제재에 해당한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했다.
유럽연합 28개국은 이날 러시아의 에너지, 금융, 방위산업 등 주요 경제 부분에 직접 타격을 줄 제재안에 합의했다. 러시아로의 무기 수출을 금지했고 심해 시추, 셰일가스와 북극 에너지 탐사 기술 등 첨단 에너지 기술이 러시아에 넘어가지 않도록 했다. 러시아 정부가 주식의 절반 이상을 보유한 은행은 유럽 금융시장에서 주식과 채권을 팔지 못하게 해 서구 자본의 러시아 유입도 막았다. 미국도 비슷한 내용의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에너지 분야 관련 특정 품목과 기술의 러시아 추출을 금지하고 은행과 방위산업체로 제재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침체를 겪고 있는 러시아 경제는 이번 추가 제재로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전망이다. 서방은 지난 3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대러 경제 제재에 들어갔으며 그 강도를 높여왔다. 투자은행들이 러시아에서 돈을 빼가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해외 투자금 750억 달러가 러시아에서 이탈했다. 등락을 거듭하던 루블화 가치는 최근 20일 동안 5% 가까이 폭락했다. 올해 상반기 러시아 GDP 성장이 제자리 걸음에 그치자 국제통화기금은 최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3%에서 0.2%로 하향 조정했다. 유럽연합은 이번에 단행한 제재로 러시아가 올해 230억 유로, 내년에는 750억 유로의 피해를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최고 지도부의 일원인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으로는 처음으로 부패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 저우융캉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기사입니다. 중국과 홍콩 언론들은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29일 밤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 조사를 공표하는 발표문에서 동지라는 호칭을 쓰지 않았다면서 무거운 처벌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시라이 전 충칭 당서기 사건 조사 발표문에서는 그를 보시라이 동지라고 했지만 저우융캉은 동지라는 호칭이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양샤오진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당이 그를 이미 당에서 축출된 인사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소식통들은 오는 10월 법치를 주제로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 회의가 열릴 때 저우융캉의 당적이 박탈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저우융캉 사건을 심사하고 있다는 표현을 쓴 것에도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미 혐의에 관한 조사는 끝났고 최종 확인 작업만 남았다고 분석했다. 보시라의 형사처벌 방침을 공표할 때 기율위는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장밍 인민대 교수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저우융캉이 보시라이와 마찬가지로 공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아마 사형 유예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저우융캉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자신을 포함한 일가의 부패, 직권남용, 매관 매직 등이 거론되고 있다. 중국 언론들은 저우융캉 처벌이 공산당의 부패 척결과 법치 확립 의지를 과시했다고 평했다. 인민일보는 사회주의 중국에서 제도권 밖에 존재하는 권력이나 특수당원은 없다. 반부패에도 종점이 없다는 내용의 평론을 내보냈다. 신경보도 사설에서 지위 고하나 퇴직 여부를 막론하고 당의 기율과 법을 어긴 자는 처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에서도 온 나라가 저우융캉 건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글이 확산되는 등 여론도 호의적이다. 저우융캉 사건 발표로 시진핑 주석은 확고한 권력 장악력을 과시했다. 시 주석은 최고 지도자급인 상무위원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공산당의 불문율을 깼고 원로들의 막후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베이다이허 여름회의 전에 사건을 신속하게 공표함으로써 강한 권력자의 면모를 과시했다. 집권의 위협이 됐던 보시라이 세력들도 확실히 속아냈다. 한겨레신문이었습니다. 베이징 공항국이 29일 베이징의 반테러 경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올려 중요 전철역은 총기를 휴대하고 순찰하기로 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는 이날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하는 등 테러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여름방학 및 휴가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들이 베이징으로 몰려들고 있어 대중을 상대로 한 테러가 발생하면 어느 때보다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7월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도 하루 평균 지하철 이용객은 1,000만 명이 넘는다. 베이징 공안은 지하철 보안 검색 인원을 검색 때마다 현재 2명 남짓에서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지하철역 구내의 모든 휴지통을 15분마다 검사해 이곳에 폭발물을 설치해 터뜨리는 것을 막기로 했다. 강화된 보안 검색을 거부하면 5일에서 10일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신징보가 30일 보도했다.
시 공안당국은 승객이 안전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일단 권고하고 그래도 계속 거부하면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5일에서 10일의 구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29일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발생한 폭동으로 수십 명이 사망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30일 보도했다. 통신 등에 따르면 28일 오전 칼 등 흉기로 무장한 수백 명의 위구르인들이 사처현에서 경찰서와 청사를 습격했다. 차량 30여 대를 불태우기도 했다. 경찰이 이들에게 발포해 20여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박미옥의 노래 듣겠습니다. 내 사랑 당신. 수많은 사람 중에 당신을 만나 사랑도 행복도 배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당신 있어 나는 행복합니다. 내가 지쳐 외로울 때 당신이 위로가 되고 당신 슬퍼 울을 때 내가 지켜줄 거야. 당신 곁에 머물며 함께 울고 웃어줄 당신은 나의 유일한 사랑. 당신 있어 행복합니다.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당신은 내 남자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당신을 만나 사랑도 행복도 배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당신 있어 나는 행복합니다. 내가 지쳐 외로울 때 당신이 위로가 되고 당신 슬퍼 울을 때 내가 지켜줄 거야. 당신 곁에 머물며 함께 울고 웃어줄 당신은 나의 유일한 사랑. 당신 있어 행복합니다.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 있어 행복합니다.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당신은 내 남자니까. 네, 다음은 사설입니다. 730 선거 야당을 심판하다라는 제목의 한겨레 신문 사설입니다. 전국 15곳에서 치러진 730 재보궐선거는 야당의 참패로 끝났다. 야당은 민심에 척돌할 할 수도권에서 여당의 완패에 당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텃밭인 전남 순천 곡성에서까지 여당 후보에게 승리를 내주었다. 이번 결과는 야당이 존폐의 기로에 몰렸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결과는 6.4 지방선거 이후 2달 가까운 기간의 여야 성적표에 해당한다. 지방선거 이후 박근혜 정권은 오히려 민심에서 더 멀어져 갔다. 끝없는 인사참사에다 덕선과 오만은 더욱 심해졌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도 40%대를 오르락 내리락 할 만큼 크게 하락했다. 새누리당 역시 집권 여당으로서 제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여전히 청와대의 눈치만 보는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문제는 야당이 이반된 민심을 끌어오기는커녕 오히려 차버렸다는 게 있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강한 지도력도 섬세한 선거 전략도 보여주지 못했다. 선거 때마다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나기 마련이지만 이번처럼 터무니없는 공천으로 선거의 흐름을 바꿔놓은 적은 없었다.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의 주검이 뒤늦게 발견되고 정부의 무능, 무책임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그나마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으나 흐름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야당은 박근혜 정권 심판을 외쳤으나 선거 결과는 오히려 야당 심판으로 나타나고 말았다. 특히 서울 동작을을 비롯한 수도권에서의 야당의 패배는 뼈아픈 대목이다. 동작을은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박원순 후보가 큰 표 차이로 앞섰던 곳이다. 비록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가 개인적인 인기에 힘입어 처음부터 크게 앞서간 곳이라고는 하지만 야권이 막판 야권 연대까지 하고서도 패배한 것은 야당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야당은 또한 손학규, 김두관 후보 등 이른바 거물급 정치인들을 수도권에 집중 투입했으나 모두 신인 후보들한테 나가떨어지고 말았다. 전남 순천 곡성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일으킨 돌풍은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1988년 제13대 총선 이후 전남 지역에서 현 여권 후보가 승리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 후보의 승리는 야권의 분열에 힘입은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이 후보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승리함으로써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의 견고한 벽을 허물 가능성을 몸으로 입증해 보였다. 그렇지만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텃밭에서까지 존재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됐다. 새정치연합이 호남을 주머니 속에 공깃돌 정도로 여긴다면 앞으로도 호남 유권자들의 경고음은 더욱 커질 게 분명하다. 매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되풀이되는 말이지만 선거 결과를 지 눈에 물대기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금물이다. 여야는 지난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도 유권자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쇄신에 나서겠다고 다짐했으나 실제 나타난 모습은 완전 딴판이었다. 이번 재보선 이후도 마찬가지다. 여당의 오만함, 야당의 질이 멸렬함에 이제 유권자들은 점차 지쳐가고 있음을 분명히 깨닫기 바란다. 지방선거가 끝남에 따라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등 산적한 과제들의 해결에 착수할 것이다. 특별법 협상에 임하는 자세부터 여야가 선거 결과를 얼마나 겸허히 받아들이냐가 드러날 것이다. 특히 여당이 선거 결과에 고무돼 밀어붙이기로 나올 경우 결국은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다음은 한국 산업의 중심이 무너지는 소리 들리지 않나라는 제목의 한국경제신문 사설입니다. 전자, 자동차, 조선 등 한국의 간판 산업에서 잇따라 경고등이 켜졌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이 지난 2분기 실적에서 잇따라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구조적인 문제도 적지 않아 단기간에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세계 1위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은 2분기에 1조 1,037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1973년 창업 이래 조 단위 적자를 본 것은 처음이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도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 시장을 놀라게 했다. 삼성전자는 2분기에 7조 2천억 원의 이익을 내는데 그쳤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5%나 추락한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2분기에 2조 872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3% 줄었다. 우리 경제 주력 기업들이 이토록 나약하게 휘청거린다는 것도 실망스럽지만 자칫 구조적이며 추세적인 흐름일 수도 있다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에서부터 밀리고 있다. 2분기 스마트폰 전체 시장이 23.1% 성장하는데도 오히려 점유율이 25.2%로 7.1%포인트나 하락한 것이다. 대신 3, 4위인 중국의 화웨이와 레노버가 각각 6.9%와 5.4%까지 점유율을 높이며 추격해오고 있다. 삼성의 아성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현대자동차도 국내외 악재에 포위돼 있다. 신흥시장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소비 심리가 바닥인 상황에서 환율 훈풍을 등에 업은 수입차와도 싸워야 한다. 여기다 노조의 하투 공세가 예고돼 있다. 조선업은 털어낼 부실이 여전히 많아 경영 개선 전망에 아문을 들이운 실정이다. 한국의 주력 산업에서 모두 전방위적인 불안이 시야를 가리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일본은 엔화 약세와 아베노믹스를 타고 재기의 기세를 올리고 있고 한국 기업들은 추세적 하강 기운이 역력하다. 이미 국내 중위급 재벌 그룹은 거의가 구조조정 대상에 올라있을 정도다. 그 어떤 전망도 없다. 최근 들어 증시와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린다니 이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산업이 무너지는 소리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이 없다. 한국경제신문 사설이었습니다. 조용필의 노래입니다. 바운스.
별처럼 반짝이는 눈망울도 수줍어 달콤하다 내 입술도 내겐 꿈만 같은 걸 You make me 알고 있어 찾아내는 사랑의 꿈 외롭게만 하는 걸 어쩌면 벌써 You make me Oh you make me 네, 다음은 문화 소식입니다.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내건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한국은 1986년 서울, 2002년 부산에 이어서 12년 만에 안방에서 세 번째 아시안게임을 개최한다. 세 차례 이상 하계 아시안게임을 개최한 나라는 한국이 두 번째다. 태국 방콕이 네 차례 아시안게임을 유치했고 일본, 중국, 인도가 각각 두 차례씩 대회를 치렀다. 4년간 구슬땀을 흘린 한국 선수단은 이번에도 종합 2위를 목표로 삼고 있다. 선수 단장을 맡은 박순호 신임 단장은 지난 18일 서울 공릉동 태능선수촌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금메달 90개 이상 5회 연속 종합 2위라는 성적을 거두어 가라앉아 있는 한국 체육의 분위기를 되살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금메달 90개 이상은 76개를 획득했던 2010년 광저우 대회를 넘어 역대 최다 금메달을 수확했던 1986년 서울대회 이상의 성과를 내다보는 것이다. 축구와 올림픽 정식 종목에서 빠진 야구는 병역 면제 혜택 효과와 맞물려 금메달을 기대할 수 있다. 수영 박태환과 리듬체조 손현재, 기계체조 양학선, 사격 진종호, 테니스 이형택 등이 금메달 레이스를 주도할 얼굴들이다. 홈 대회인 만큼 관중들의 응원과 선수단의 편의 등 이점은 충분하다. 메달 받친 육상과 수영 등 기초 종목에서만 어느 정도 선전하면 90개 이상 금메달 목표는 꿈이 아니다. 17회를 맞은 이번 아시안게임은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16일간 인천에서 열린다. 2005년 정부 승인을 거쳐 아시아올림픽 평의회에 대회 유치 신청을 한 인천은 2년간의 유치 활동 끝에 2007년 뉴델리를 꺾고 개최지로 선정됐다. 인천 아시안게임은 올림픽 종목 28개와 비올림픽 종목 8개 등 36개 종목에서 439개의 금메달을 놓고 14,000여 명의 선수들이 경쟁한다. 36개 종목은 수영, 양궁, 육상, 배드민턴, 야구, 농구, 볼링, 복싱, 카누, 크리켓, 사이클, 승마, 펜싱, 축구, 골프, 체조, 핸드볼, 하키, 유도, 카바디, 공수도, 근대 5종, 조정, 럭비, 요트, 세팍타크로, 사격, 스쿼시,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배구, 역도, 레슬링, 우슈다. 42개 종목에 476개의 금메달이 걸려있던 4년 전 광저우 아시안게임보다 규모는 약간 줄었다. 한국일보였습니다. 전남 목포해양문화축제가 오는 8월 1일부터 5일까지 평화의 섬 사막도 일원에서 열립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특히 아시아 최초로 해양을 주제로 한 목포해양영화제가 열리는 등 관람객의 참여를 높일 체험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30일 목포시에 따르면 2014 해양문화축제는 항구축제를 열다라는 주제로 항구도시의 이미지에 걸맞게 어민들의 삶과 문화를 소재로 한다. 이 행사는 2013-2014년 연속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에 선정됐다. 따라서 올해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아는 지역대표 축제다. 이 축제는 목포항에 정박된 150여 척의 어선들과 어민들의 삶을 접목해 관광 자원화하는 창조적 축제로 올해 포커스는 나눔과 평화다. 특히 1897년 개항 이후 바다를 중심으로 생계를 꾸렸던 해상시장 파시를 재현해 나눔의 생활상을 표현한다. 파시는 사막도와 동명동 바다를 가로지르는 해상도교로 이곳에서는 추억의 동천주막, 제철 생선 및 수산물 경매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육상시장인 추억의 선창거리에서는 다방과 사막분교, 교복사, 미장원, 전방, 만화방 등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선창거리가 재현된다.
남도갯길 풍어길 놀이는 목포 여객선 터미널, 항동시장, 동명동 수산물시장, 주무대 등 1.4km 구간에서 시민 800여 명이 참여해 사랑의 도시, 역사의 도시, 항구의 도시 등 각 테마별로 스토리를 담아 길놀이를 펼친다. 더욱이 올해 축제는 단순히 눈으로 보고 관람하는 것이 아닌 온몸으로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생선 궤장 만들기, 그물 후리질, 그물 보망 작업, 닷줄 던지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화했다. 아시아 최초로 해양을 주제로 하는 목포 해양영화제도 열린다. 영화제는 오는 31일 개막작 상영을 시작으로 8월 3일까지 올해 개봉 예정작인 해양 장편 영화를 선보인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박주연의 콩콩콩. 사랑해요 사랑해요 산소 같은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샘물 같은 당신을 콩콩콩 해가 쓰는 두근두근 당신 좋아하나 봐 당신 좋아하나 봐 내 가슴이 울렁울렁 당신 사랑하나 봐 당신 사랑하나 봐 내 가슴이 출렁출렁 호수 같은 당신 눈빛 바라보면 행복해요 고마워요 내게 눈길 줘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산소 같은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샘물 같은 당신을 콩콩콩 배가 쓰는 두근두근 당신 볼 때마다 당신 볼 때마다 내 가슴이 두근두근 몰라 난 몰라 몰라 난 몰라 내 가슴이 후끈후끈 햇살 같은 당신 눈빛 바라보면 행복해요 고마워요 내게 마음 줘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산소 같은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샘물 같은 당신을 콩콩콩 배가 쓰는 두근두근 콩콩콩 배가 쓰는 두근두근 콩콩콩 다음 소식입니다. 12호 태풍 나크리가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발생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여름 휴가 시즌이 절정을 맞는 이번 주말 제주도와 서해안 피서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장마가 사실상 끝나면서 30일 오후 전국은 가마솥 더위에 시달렸다. 경북 의성의 수온주는 37도까지 솟았다. 전남을 제외한 내륙 지역에는 대부분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30일 오후 3시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480km 해상까지 접근한 나크리는 서귀포와 서해를 향해 북상 중이다.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21m, 강풍 반경은 350km의 중형 태풍이다. 31일부터 우리나라에 간접 영향을 주다가 2일 오후 3시쯤 서귀포 남서쪽 해상에 다다른 뒤 서해를 따라 북상할 전망이다. 태풍의 오른쪽은 비바람이 강한 위험 반원이어서 서해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앞서 11호 태풍 할롱이 괌 동남쪽 해상에서 발생해 북상하고 있지만 이동 속도가 매우 느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날 전국을 휘감은 폭염은 청송 36.7도, 대구 36.3도 등을 기록하며 기승을 부렸다. 장마에서 벗어난 맑은 하늘에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랐다. 기상청은 낮 동안의 폭염주의보에 이어서 전국 곳곳에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폭염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지하보도와 공원 등을 순찰하며 노숙인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주력했다. 국민일보였습니다. 정부가 30일 내전이 격화하고 있는 리비아에 대해 6개월간 여행 금지국 지정을 의미하는 흑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리비아 입국은 금지되고 현지 진출 우리 기업 근로자, 주재원, 교민 등 500여 명은 철수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이정관 재외동포 영사대사 주재로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리비아에 대한 여행 경보를 적색 경보에서 흑색 경보로 올렸다. 여권법에 따라 우리 국민의 리비아 입국은 금지되고 현재 체류 중인 국민은 정부의 별도 허가를 받지 않으면 전원 철수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관보에 게재되는 8월 4일부터 공식 발효되나 정부는 이날부터 관련 조치에 들어갔다. 정부는 우리 국민 철수를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 외교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도 가동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할 때 상황이 나아질 전망은 없고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리비아에 진출한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은 정부 방침과 현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순차적으로 현장 근로자를 철수시킬 예정이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현재는 우리 건설사 30여 개사가 49건의 공사를 진행 중이다. 현대건설은 알칼리즈 화력발전소, 트리폴리 웨스트 화력발전소 등 공사 현장 4곳과 지사 1곳을 운영 중이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지난 2분기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서 관광으로 지출한 돈이 역대 최대였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내 소비가 크게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외 관광 지출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세월호 참사로 국내 여행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해외로 발길을 돌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30일 한국은행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내국인의 해외 관광 지출 총액은 17억 28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무려 23.3% 늘어났다. 사상 최대치 기록으로 월간 지출이 17억 달러가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월과 5월에도 작년보다 각각 24.7%, 17.3% 지출이 늘어나면서 2분기 해외 관광 지출액은 역대 최대에 달했다. 해외 관광 지출 총액은 유학 연수자를 제외한 출국자들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 실적, 현찰 등을 집계한 통계, 세월호 사고로 올 2분기 국내 민간 소비가 전기 대비 0.3%나 하락하는 등 극심한 침체에 빠진 것과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실제 2분기 해외 출국자 수도 크게 늘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여행 등을 이유로 국외로 나간 인원이 총 127만 439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4% 늘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직전인 3월 이후 4월, 5월 등 출국자 수는 매월 늘어나는 추세다. 출국자 수보다 지출액이 더 많이 늘어난 것은 1인당 지출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 해외 관광에서 1인당 평균 소비액은 6월 1,340달러로 전년 동월에 비해 18.6% 증가했다. 특히 1인당 평균 소비액은 작년에는 매월 1,100에서 1,200달러대에 그쳤으나 세월호 참사 이후인 올 4월과 5월에 이어 6월까지 1,300달러를 웃돌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원화 강세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지난달 평균 원달러 환율은 1,019원으로 작년 6월에 비해 달러당 100원 이상 낮아졌다. 똑같은 원화로 10% 이상 더 많은 달러를 환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해외 지출이 늘어났다는 얘기다. 한은 국제무역팀 관계자는 원화 강세와 2년보다 길었던 연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해외 관광 지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세월호 참사의 반작용도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급격히 가라앉은 상황에서 골프, 여행 등 국내 소비가 쉽지 않게 되자 해외로 발길을 돌려 소비를 늘린 이들이 적지 않을 거라는 얘기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성시경의 거리에서 전해드리면서 7월 31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배창보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가 없는 거리에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마냥 걷다 보면 추억을 가끔 마주치지. 떠오르는 너의 모습, 내 살아나는 그리움 한 번에 참 잊기 힘든 사람이란 걸 또 한 번 느껴지는 하루. 어디쯤에 머무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걷다 보면 누가 말해줄 것 같아. 이 거리가 익숙했던 우리 발걸음이 나란했던 그리운 날들 오늘 밤 나를 찾아온다. 널 그리는 널 부르는 내 하루는 애태워도 마주친 추억이 반가워. 날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면 텅 빈 거리 어느새 수많은 네 모습만 가득해. 막다른 길 다달아서 낯익은 벽 기대보며 가로등 속 환히 비춰지는 고백하는 내가 보여. 떠오르는 그때 모습, 내 살아나는 설레임 한 번에 참 잊기 힘든 순간이란 걸 또 한 번 느껴지는 하루. 아직 나를 생각할지 또 그녀도 나를 찾을지